네,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 제한 공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민지 거주 풍경이라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삼아보았습니다. 주거가 아니라 거주입니다. 물리적인 실체보다는 거기서 사는 일상을 더욱 주목하였습니다.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존재하고 거주는 건축함으로써 장소에 새겨진다는 하이데거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작입니다. 군위에 있는 사유원과 몇 개의 폴리 작업입니다. 평창에 위치한 자연학습장입니다. 저층부와 고층부를 분리한 고덕강일의 900세대 공동주택입니다. 4개의 회사가 공존하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 빌딩입니다. 유사 프로젝트입니다. 지산 발트하우스, 제주 아트빌라, 중국 보아오 캐널 빌리지 등 단지형 단독주택 프로젝트입니다. 수백당, 청고당, 수우제, 자하제 등 단독주택 프로젝트입니다. 5인의 건축가가 공동 작업한 가평의 144대 블록형 단독주택입니다. 과합의 이해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북도청 신도시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회마을, 병산소원, 바이오단지와 가까이 있습니다. 호민지에 접하여 4,500평, 4,000평 2개의 구릉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용자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5가지 주택, 47세대의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습니다. 라운지, 오피스,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하회마을의 조직을 분석하였습니다. 지역의 명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땅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첫째, 사람, 자연, 건축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관계를 조직하는 일. 둘째, 풍경, 건축, 자연이 조화되는 일상의 마을을 구성하는 일. 셋째, 자연 속에서 특별한 삶, 장소의 풍경을 구현하는 일을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개념입니다. 기존 지형과 산책로를 보존하고 경사지에 따라 호민지를 바라보는 수평적, 반복적 조직을 생각했습니다. 2개의 필지, 동일한 개념으로 서로 간 관계를 모색했습니다. 산책로를 이용하여 주도로와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하회마을 조직을 응용한 주택 사이사이 골목길 등 공용의 외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구릉지의 높이, 인접공원과 대응, 호민지 조망에 따라 6가지 서로 다른 주택 유형을 제안했습니다. 4인의 건축가 공동 작업으로 같은 주택 유형 내에서 개성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6가지 주택 유형을 분산 배치하여 단조로운 반복적 풍경을 탈피했습니다. 향과 조망을 고려하였고 높은 곳에는 복층형, 낮은 곳에는 단층형을 배치했습니다. 커뮤니티는 진입부에 위치시켜 서로 간의 연계를 모색했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크고 작은 집들이 모여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목표로 했습니다. 둘째, 주변 근린공원과 마을을 매개하고 공존하는 보행 녹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셋째, 용도, 규모, 구릉지 높이에 따라 6가지 주택 유형을 제안했습니다. 배치도입니다. 서측은 25세대 주차 42대, 동측은 22세대 주차 36대입니다. 이곳은 기업과 풍경의 마을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의 산책로를 도로로 활용하여 새로운 마을을 정착시켰습니다. 여기는 구조와 질서의 마을입니다. 자연 지형에 따라 땅의 질서와 구조적 프로그램의 질서를 대응시켰습니다. 연계 체계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집들이 연계된 공간 연결의 수법으로 집합 형태의 마을을 구성했습니다. 1층 평면의 배치도입니다. 이곳은 공동체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집과 집 사이 공동의 마당이 커뮤니티 시설까지 보행로로 연결됩니다. 건축적 개성의 마을입니다. 6가지 주택 유형, 국내 2인, 국외 2인, 4인의 건축가가 공동작업으로 건축적 개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더 디벨롭해야 되겠지만 낮은 담장으로 구분된 골목길의 티피컬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2층 평면의 배치도입니다. 단면도에서 보듯 도로에 의한 수직의 통경축 외에 수평으로 오픈 스페이스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별 건축은 향, 조망이 가능하면서 프로그램별 건축적 내부 기능을 제한한 기능적 건축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부분 투시도에서 마을의 부분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 풍경 조감도입니다. 작은 투시도에서 입구, 커뮤니티, 마을의 부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한 응모여서 시간을 들여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동쪽 부지, 서쪽 부지 각각의 풍경입니다. 동일한 배치 개념이지만 땅의 모습, 집합, 향에 대한 대응, 배치된 주택 유형, 사인의 건축과 작업 등을 발전시켜 부지 각각의 특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택은 기본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족형 102제곱미터, 분리유형 7세대입니다. 단지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전면에 단층, 후면에 복층 2개의 매수로 구성했고 다양한 외부 공간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형 85제곱미터, 집합유형 10세대입니다. 단지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단층과 복층의 복합 매수이고 서재 혹은 사랑방, 작업실 별도의 매수로 독립시켰습니다. 셋째, 두플렉스형 60제곱미터, 테라스유형 6세대입니다. 단지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커다란 외부 공간과 결합된 복층의 매수로서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의 전형을 특화시켰습니다. 넷째, 부부형 60제곱미터 밴드 유형 6세대입니다. 단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매스의 단층형이나 담장과 일체되어 다양한 외부 공간이 조성됩니다. 다섯째, 부부형 60제곱미터 중정 유형 8세대입니다. 단지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디귿자형 중정형 매스이고 전면에 테라스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게스트형 30제곱미터 연속 유형 10세대입니다. 단지 가장 낮은 곳 커뮤니티 시설 주변에 위치합니다. 스위트룸 형식의 게스트하우스이고 공공의 조경과 통합하여 전면부 풍경을 형성합니다. 여기서는 주택 유형의 세부 평면, 단면, 개략적인 외관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측 커뮤니티 평면입니다. 오피스, 라운지, 컨퍼런스, 도서실, 안내센터, 관리사무소를 볼 수 있습니다. 연못과 야외음악당 등 외부 공간을 특화하였습니다. 동쪽의 커뮤니티 평면입니다. 피트니스와 카페는 이곳에 있고 오피스, 라운지는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곳 커뮤니티 시설은 중간에 근린공원 부지를 매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경 및 외부 공간 계획입니다. 외부 라운지, 그린 코리도, 그린 스파인, 커뮤니티 가든, 명상의 숲 등이 산책길, 각 세대의 정원, 연못, 수로, 근린공원까지 어우러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수행 계획입니다. 친환경 변수를 최대한 감안하고 토목, 전기 등 컨설턴트와 긴밀히 협업할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국내 건축가 2인, 외국 건축가 2인이 협동 작업을 통해 동일한 주택 유형에 개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표 시간은 8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발표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안동이라는 지역성과 장소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담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혹시 디자인 키워드 중에서 한국 정통성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반영하신 게 있다면 생각나시는 거 몇 개라도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하회마을에서 가까워서 이 마을 제목도 하회과학자 마을이라고 해서 하회마을에 이 마을 길들, 골목길들, 그 다음에 집이 모여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부 집들이 약 하회마을을 보면은 한 4개, 5개 이 집들이 이 마당 그 다음에 그 골목길 중심으로 해서 또 뭉쳐 있다가 흩어져 있다가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공간 구성의 방법,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연계 방법 이런 데에서 전통 마을의 어떤 전통적인 느낌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구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 배치도
6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사실 여기 이제 주거들이 이렇게 쫙 굉장히 넓게 분산 배치가 되면서 그 건물과 그러니까 주거와 주거 사이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배치도를 보면은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그 페이빙이 있고 마당이 있고 짙은 회색, 연한 회색, 흰색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뭐 흰색은 그 차량이 다니는 길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패턴이 있는 길은 이 수평 길들이고, 그리고 약간 좀 노란 색깔로 보이는 이 그 공간이 이 개별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이 서로 간에 어떤 위계를 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이 집들은 또 전부 단독주택의 마당을 가진 어떠한 기본형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과 그다음에 담장, 그리고 담장 너머에 있는 집, 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어떤 주택, 그리고 최소한으로 제한된 어떠한 찻길, 그리고 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더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 네, 사실은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조가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물론 굉장히 훌륭하게 잘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사가 크지 않은 굉장히 평평한 주택이라서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주택들이 그냥 너무 과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어서 좀 답답함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 저희가 잘 못 본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좀 진하게 나와서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요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구조와 질서의 마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집들이 저희가 그 지침에서 보기에는 그 관광객에게 개방을 한다, 이런 그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라이버시하고 이런 어떤 퍼블릭적인 성격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하회 마을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속성들을 끌고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는, 물론 이렇게 큰 마당들은 아닙니다만 큰 마당은 공유 마당으로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대개의 집들은 작은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는 그 작은 마당,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정도에서 그치고, 나머지들은 전부 공공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답함 이런 것들보다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느낌들로 이루어진 마을, 저희가 6개의 이름을 썼습니다만 그런 마을로 인식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또 위원님. 예, 시간 괜찮습니다. 아직. 예. 시간은 여유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이렇게 분절해서 이렇게 분산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이 땅을 그 하나로 이제 전면부에서라도 좀 통합을 하려고 초기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계선을 건드리지 말라는 지침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높이에서도 그렇고 이 전면에 있는 그 근린공원 그 부분들을 다시 또 공유의 공간으로 활용을 잘 하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커뮤니티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에 2개, 22세대, 26세대의 집에 나뉘어져 있는 어떤 공동의 프로그램은 같이 둘로 나뉘어져 있고, 그 앞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예컨대 카페라든지 도서실 뭐 이런 거는 외부에 개방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동쪽에 있는 맨 앞에 거기 하나만 2층짜리 집이어서 거기 위에 이제 카페가 돼서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했고요. 이 높이는 왼쪽 서측 부지하고 동쪽 부지하고 높이 차이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레이어로 만들었던 거는 그렇게 크게 높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이 차이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 또 위에는 2층짜리 집, 밑에는 1층짜리 집, 또 사이사이에 그 틈을 가진 집들 이런 식을 배치해 갖고 그래도 향이라든지 남쪽 향 그리고 또 전면에 있는 호민지를 바라보는 풍경들을 전체 마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했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